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철학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인간과 컴퓨터의 한계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자, 그렇다면 인간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인간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여러 가지 역설을 갖고 왔는데요. 먼저 제가 드릴 역설은 Paradox of Self-Reference입니다. 자기 언급을 하는 역설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역설을 한번 네,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에 단 한 명의 이발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면도해주고 네, 모든 사람들의 면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면도해줍니다. 또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은 면도를 안 해주겠죠. 당연히 자기가 하니까 굳이 해주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이발사는 스스로를 면도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밌죠. 그래서 이발사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동네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도 분명히 이발사 분들을 혹은 미용사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정말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면도해주고 네, 자기 면도하는 사람을 면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깎거나 뭐 면도를 해줄까요, 과연? 물론 이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에도 직접 자기 스스로 면도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뭐 염색을 한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현실 세계는 좀 안 맞지만 논리적인 것에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발사가 스스로를 면도한다면, 네, 이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면도하기 때문에, 즉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면도하면 자기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모순이죠. 자기 스스로 면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부정해 보죠. 예를 들어 이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이번에 의해서 네, 이번 조건에 또 의해서 스스로를 면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발사가 스스로를 면도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면도하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를 면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면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역설을 또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설인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역설인데요. 네, 에피메니데스는 일단 크레타인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가지고 그 섬에 사는 사람인데 먼저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크레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레탄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이 에피메니데스의 주장이 참일까요? 네. 이 사람의 만약 주장이 참이라면 모든 크레타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겠죠. 근데 에피메니데스도 크레타인이기 때문에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이 거짓이겠죠. 그래서 모든 크레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에피메니데스의 주장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모순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에피메니데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모든 크레타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 모든 크레타인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크레타인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을 만약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옳은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메니데스가 주장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이 참이라면 자신 스스로도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거짓이게 됩니다. 반대로 에피메니데스의 주장이 거짓이어서 모든 크레탄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에피메니데스도 크레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도 거짓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똑같이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러셀의 역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학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 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 어떤 집합이 이 X라는 집합이 원소라면 네, 그 집합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게 됩니다. 즉 스몰 x라고 해보면 그 스몰 x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x가 존재한다라고 해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합 x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가? 라는 것인데요. 똑같이 앞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 정의상 이 집합 x, 라지 x의 정의상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애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경우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순이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는 가정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반대로 이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원소로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x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원소로 갖지 않는다면 그 집합인 x는 또다시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야 돼요.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만약에 집합 x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가정하면 자기 자신을 갖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게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여 이러한 역설 러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과거 이제 이러한 류의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 능력이 만능이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덕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또 진선미 중에서도, 지덕체 중에서도 질을 가장 좀 중요시했던 그런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중요시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방금처럼 어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순이 계속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설이 바로 수학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조금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느껴졌던 수학마저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에 힐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힐베르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힐베르트도 결국에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러한 자기연급의 역설이 수학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설은 결국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를 구분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명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명제에 대한 명제를 메타수학적 명제라고 하죠. 수학 명제에 대한 명제 또한 메타메타 수학적 명제일 것이고 수학적 명제에 대한 명제에 대한 명제도 메타 수학적 명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것과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수학적 명제는 거짓이다 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수학적 명제와 메타 수학적 명제가 되겠죠. 이때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은 결국에 이 두 개를 잘 구분하는 공리계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괴델 애슈바흐라는 더글라스 홉스테터의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괴델이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들을 좀 이게 가능한지 좀 평가를 해보려고 괴델 코드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타 수학적 명제를 수학적 명제로 변환하는 괴델 코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앨런 튜링이 제안했던 보편 튜링 머신처럼 어떤 수학적 명제, 어떤 메타 수학적 명제를 동일한 다른 층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메타 수학적 문제를 동일하게 수학적 문제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괴델은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급의 역설을 피할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모순이 없는 수학 체계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ödel이 그렇게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걸 밝혔던 것이 바로 이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네. 이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1 불완전성 정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쉬운 버전으로 파악을 하자면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 그래서 unprovable statement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참인 걸 모르는데 참이 있는지 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증명 또한 불가능한 그런 명제가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그런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제가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괴데레슈 바흐라는 책에서 갖고 온 그 도표를 보시면 어떤 나무가 있죠. 왼쪽 오른쪽에 하얀 나무와 검은 나무가 있는데 왼쪽에 하얀 나무가 이 밑동인 공리에서 시작해서 어떤 정리로 증명을 이렇게 쭉 갖고 있는 그런 참인 정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의 집합은 이 검은색 숲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참이라는 것이죠. 이 검은색 그 왼쪽에 이 검은색이 이 검은색들이 이게 진리의 범주고요. 이 하얀색 나무가 바로 우리가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참인 증명 가능한 참인 명제가 바로 정리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선 그 정리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혹자는 진리의 세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증명의 세계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밝힌 셈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증명의 세계는 반드시 참의 세계보다 작다.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증명의 세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불완전성 정리는 수학의 무모순성을 수학 자체적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으므로 모순 없는 완전한 수학 체계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힐베르트 프로그램, 그래서 수학의 어떤 밑동에서 발생한 집합론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힐베르트의 어떤 큰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어찌 보면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 합리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온 그것이 사실 인류사의 최근 근대사일 텐데 거기서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밝힌 최초의 논리적으로 밝힌 증명을 한 정리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이성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성보다 더 큰 무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이제 주장하곤 했습니다.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정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공리로부터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고도의 수리 논리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을 제가 간단한 형태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이유가 사실 튜링이 했던 튜링 머신, 보편 튜링 머신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튜링의 정지 문제라는 어떤 정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튜링이 하고자 했던 이 정지 문제라는 것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더욱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어찌 보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증명의 한계에 대한 정리였다면 튜링의 정지 문제는 계산의 한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힐베르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하자면 힐베르트 프로그램은 어떤 공리계와 수학적 명제가 입력이 되면 주어지면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할까라는 것인데 앞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밝힌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튜링의 홀팅 프로블럼 정지 문제는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동일하게 계산의 관점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튜링의 오라클 P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과 그것의 입력물이 주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물을 출력하고 멈출지 아니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무한반복할지 판별하는 그런 오라클 P가 존재할까라는 질문인데요. 튜링은 그런 오라클 P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마치 힐베르트 프로그램에 대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마찬가지고 튜링이 자기가 제시한 오라클 P에 대해서 홀팅 프로블럼을 제안함으로써 네, 그러한 프로그램 오라클 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링의 아이디어가 결국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증명을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한 것에 이제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이 증명을 생략한 것을 낙담하지 마시고 이 튜링의 오라클 P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이해하신 다음에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튜링의 정지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 P, 오라클 P가 다른 프로그램과 그것의 입력물을 입력으로 받는다고 해봅시다. 또 그 프로그램 P는 유한번의 계산 후에 입력된 바로 그 프로그램과 그것에 입력할 그 입력물을 계산해서 그 프로그램이 입력된 프로그램이 멈출지 아니면 영원히 계산될지를 출력합니다. 이때 튜링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 P가 존재할까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증명은 사실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귀류법을 통한 증명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프로그램 P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가 이 가운데 있던 프로그램 determiner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얘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얘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가지 재미있는 다른 기계들과 함께 붙여서 더 큰 프로그램 X라는 걸 만들 텐데 먼저 어떤 인풋과 프로그램 P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카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요. 네. 디지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카피하는 머신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이 A라는 걸 출력하고 B라는 걸 출력할 수 있을 때 A를 출력하면 B로 바꾸고 B를 출력하면 A로 바꾸는 그런 니게이터, 그러니까 부정연산자죠. 0을 출력하면 1로 바꾸고 1을 출력하면 0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제로 존재하죠.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인풋과 그 프로그램 P를 이 프로그램 카피잉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거를 복사해내는 P라는 두 가지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디터마이너로 예, 홀티어할지 아니면 영원히 돌지, loop forever 할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개가 홀트를 내거나 loop forever를 한다면 이 니게이터는 그 반대로 loop forever나 홀트가 나오면 loop forever가 나오면 홀트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 디터마이너라는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존재해서 이렇게 커핑 프로그램과 니게이팅 프로그램이 엮여 있는 더 큰 프로그램 X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P가 인풋과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P가 동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영원히 멈출지 아니면 영원히 계산할지를 출력할 텐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홀트한다라고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큰 X는 얘가 loop forever 할 거라고 출력을 하겠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 P가 loop forever 한다라고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니게이터는 홀트라고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만약에 홀트 한다고 하면 loop forever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이 loop forever 한다라고 하면 홀트라는 결론이 나오는 그러한 더 큰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모순이죠. 이 프로그램과 인풋이 홀트하는데 홀트함에도 불구하고 loop forever라는 거짓된 결론을 도출하고 loop forever 하는데도 홀트라는 거짓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디터마이너라는 이 튜링의 오라클 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고 결론이 부정임을 찾아서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법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이런 수학에서 발생한 역설들 그리고 자기연금의 역설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나타내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그리고 그것을 계산에 적용해 본 튜링의 홀딩 프로블럼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거대 담론과 미소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네, 다른 르요타르라는 철학자의 관점 좀 보도록 할게요.